네, 타세유 수익버스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 가면서 증시 도로교통 상황 굉장히 원활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버스 태워주실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아무래도 우리 기사님의 로봇 버스들 리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중에서 바로 이거래일 전이었죠. 목요일에 저희 두산 로보틱스를 탑승 도와주셨어요. 이거래일 만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나오면서 목표가도 달성했죠. 맞습니다. 목표가뿐만 아니라 장중에 거의 20% 이상 상한가 언저리까지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이제는 이제 4대 그룹 아니 5대 그룹의 밸류 체인에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SBB테크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고, SPG 같은 경우도 제가 로봇의 5대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실적으로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시세가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 2달 동안 정말 꿋꿋하게 거의 매일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요, 계속해서 로봇을 강조해드렸는데, 로봇주들이 연이어서 신고가 랠리, 기본적으로 하루에 20-30%대 시세가 분출되는 대폭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도는 피지컬 AI 해, 그 안에서도 휴머노id 로봇에 집중하자라고 정말 2달째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대기업주들, 특히 두산 로보티스를 필두로 한 핵심 기업들이 연이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신고가거나 또는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하드웨어 쪽에 너무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원엑시아라는 미국의 솔루션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의 AI가 접목되면서 지능형 솔루션까지 결국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래일 만에 거의 20%대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가볍게 돌파했고요. 그래서 3차 목표가 11만 6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9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객분들 정말 기분 좋은 하루실 것 같습니다. 새롭게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의 로봇 버스죠. T-로보틱스도 5거래일 만에 또 한 번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맞습니다. 5일 만에 지금 40-50%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다른 섹터에서는 5에서 10%만 올라가도 막 대박 폭등 이렇게 하는데, 사실 로봇은 하루 만에 20-30%대 상승 흐름이 나준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고요. 웬만한 종목들이 20-30%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로봇의 바야흐로 로봇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ARM의 1등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북미 테크 기업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사실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물류 기업, 유통 기업들까지도 대부분 다 생산 라인을 지금 스마트 팩토리, 또 물류 자동화로 대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MR 관련된 공급과, 그리고 최근에 휴머노id 로봇 쪽에도, 그리고 액추에이터 쪽에도 제가 본격적인 내재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로보틱스가 최근 유진 로봇과 함께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말씀드렸던 24,700원도 가볍게 돌파를 해서 3차 목표가 28,5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2,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말 그대로 버스 태워주셨습니다. 3차 목표가 새롭게 제시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T-로보틱스 같은 버스들 오늘도 탑승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새로운 버스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노선은 어떻게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노선은요,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또 버스이기도 한 바로 광역버스, 빨간 버스를 타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많은 수익을 내주신 빨간색 대형 버스로 노선 정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마을로 갈까요? 네, 1위 1빨강, 1위 1 로봇으로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류 배송 로봇 마을이 있고요, 의류 수술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마을을 지나서 오늘은 서비스 로봇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로봇 버스 계속해서 질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선택해 주셨고요. 수익 내려면 몇 번 버스 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66570 LG전자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묵직한 버스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066570번 버스고요. LG전자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버스 로봇 마을로 떠나는 LG전자인데요. 승객분들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가는 걸까요? 사실 이제 LG전자까지 시세가 분출돼야 로봇의 저는 피날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피날레. 근데 저는 LG전자가 아직까지 로봇 기업으로서 확실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테크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 대비해서 특히나 로봇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잇따라서 지분 투자라든지 인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AI, 로보틱스 분야의 특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고 나서 로보틱스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대기업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너무나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번 CES 2026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틀란스 로봇이 올해의 어떤 로봇으로 수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인 모베도 플랫폼도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는데 스마트 홈 분야에서는 LG전자의 클로이드가 이번에 올해 혁신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차 때문에 약간 묻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클로이라는 서비스 로봇을 국내 대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런칭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뭐 안내라든지 뭐 배송 정도에 집중했다면은 최근에 AI가 접목되면서 뭐 빨래를 개거나 또는 식사를 준비하는 가사노동을 돕는 지능형 로봇, 서비스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ES에서 이번에 올해 혁신상을 수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LG전자는 뭐 로보티즈, 또 로보스타, 뭐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 베어 로보틱스도 인수했고요. 자체적으로 LG전자의 모든 계열사들, LG 엔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모든 기업들이 사실 휴머노id 로봇을 만들기 위한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이미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최근에 설립하면서 B2B 방식으로 또 물류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id 로봇도 자체적으로 올해 안에 또 공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LG전자도 우리가 로보틱스 기업과 AI 가전 그리고 또 홈 서비스 분야, 스마트 홈 분야에서 국내에선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LG전자도 로보틱스 기업으로 시장에 확실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서비스 로봇과 AI 가전의 대전환에 있어서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버스 끌고 와봤습니다. 네, LG전자 로봇적으로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 8%가량 상승 중에 있고 최근에 5거래일 연속 계속 양봉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도전적인 구간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오늘만 보면 그런데요. 주가를 네. 쭉 당겨보면 뭐 삼성전자나 최근에 SK하이닉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 구간이고요. PBR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1배 미만, 0.67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른 이제 전자, 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고 주가의 위치가 아니라 기업의 밸류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가 부근도 매수 관점으로 너무나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가의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1만 5,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8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앞으로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버스로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선이죠? 네, 두 번째 노선은 바로 시내버스, 파란 버스로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빨간 버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가총액 조금 더 가벼운 파란색 버스로 골라주셨고요. 그럼 어떤 마을로 갈까요? 오랜만에 빅테크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 그리고 메타, 엔비디아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가운데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마을 골라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섹터나 테마 쪽일까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네. 사실상 지금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가장 핵심 기업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의료 AI 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고 있는 대표 기업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좀 드는데요. 몇 번 버스 타고 갈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060-280 큐렉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로봇의 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탑승할 버스 060280번이고요. 큐렉소로 함께 탑승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스 승객분들 너무너무 많이 타주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버스
역시나네요. 엄청 많이 맞습니다. 타주십니다. 사실 이틀 전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소개해드렸던 게 고영인데 고영이 15%밖에 상승이 안 나오고 목표가는 돌파했지만 더 강력하게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고영은 리뷰에서 뺐는데 큐렉소 같은 경우가 고영의 딱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탑티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는 큐렉소를 비롯해서 글로벌 5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큐렉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실제로 지금 이제 인공관절 수술 관련된 로봇이 실제로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작품이 큐비스 조인트라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국내 이제 수술도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폭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3년 안에 이제 외과 의사는 거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은 실제로 로봇의 어떤 기술력이 사실 외과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르게 지금 진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큐레소 같은 경우는 올해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매출도 꾸준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인도 쪽의 수출이 증가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5년 3분기에는 러시아의 인허가 획득,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일본향 관련된 수출이 증가했고,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또 미국의 FDA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향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큐렉소가 실질적으로 또 이젠 수술용 로봇 관련된 개발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간택한 대표적인 국내 수술용 AI 의료 기업이다라는 점도 앞으로의 어떤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큐렉소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탑승할 버스는 큐렉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승객분들 탑승해 주셨는데요.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5,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2,1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체크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수익 버스 무사히 탑승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나고도 기사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최근에 무료 방송에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나 봐요. 기사님의 인기 날로 치솟던데요. 네, 조회수가 정말 폭발하고 있고요. 사실 두 달 동안 제가 추천했던 종목 아무거나 하나만 사셨어도 정말 이 어떤 수익 랠리에 소외되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연이어서 뭐 10%, 20% 수준이 아니라요. 50%, 거의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작인데 로봇, 피지컬 AI의 어떤 강력한 해가 올해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로봇 기업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내일의 핵심 로봇 기업 소개해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들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김준우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